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주말 동안에 쉬시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또 주식 초보자 분들하고 주린이 분들도 알기 쉽게 다른 자산들하고 조금 주식을 비교하면서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관심 종목도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편하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주식이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부모님 세대께서는 예전에 그는 주식하면은 뭐 굉장히 안 된다, 폐가 망신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 뭐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절대 해야 되는 그런 투자가 돼 버렸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 뭐 아파트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70년대에 강남 개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보면 70년대 80년대에 그 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복부인이라는 그런 뭐 용어도 나왔고, 또 IMF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그 그때도 또 뭐 떴다방 뭐 이런 또 용어들도 나왔고, 그때 부동산들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이거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1980년이라고 치고 우리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78년도에 그 현대가 그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 하나 내놨는데 그게 이 그라나다라는 자동차였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이 값이 1154만 원짜리 자동차죠. 그리고 1979년도에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분양가가 1847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삼성전자가 상장이 돼서 거래됐는데 그때 대략 한 1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100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뭐 액면가가 1000원인데 어떻게 100원이 돼.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한 시석 주가예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1981년도 반포 사진이에요. 여기가 고속터미널이죠, 고속터미널. 여기가 지금 옛날에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인데 지금 LG 반포 자이 아파트. 여기 이제 공터로 되어 있는데 이 공터 여기가 지금 뉴코아 킹스클럽 있는 자리고, 이 이쪽을 보면 여기는 뭐 공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가지고 다 지금 이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연봉이에요. 1980년도부터 나오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연봉으로 나오는데 이때 보면은 뭐 저가 69원, 고가 136, 대략 한 1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부터 별로 뭐 삼성전자가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시세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82,500원에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런 소비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면 제로에 수렴해, 제로. 현재가치 빵.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25억 정도 한다고 치니까 음마 아파트가 135배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82,500원 정도 하니까 800배 올랐죠. 820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답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식이란 이제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주식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납입 자본금이라는 건 필요한데 이때 그 주주라는 그 주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누구누구가 출자해서 납입 자본금을 만들어서 주식회사가 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주 없이 그러니까 여러 다른 주주 없이 자기 혼자 주주로 자본금을 만들면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니까 액면가가 5천 원이라고 치면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 써놓고 회사 주식 만주가 자기가 1인 주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뭐 시설 투자도 필요하고 물품 구매도 해야 되고 뭐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그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이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유상증자를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본금이 처음에 5천만 원짜리가 시작했는데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서 5억도 되고 50억도 되고 또 삼성전자처럼 지금 보면은 보통주 기준으로 자본금이 7,780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기도 하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이 처음에 이제 5,000원으로 액면가 5,000원으로 납입 자본금 만들어서 시작을 했을 텐데 자, 그때 같이 시작한 주주는 도대체 이제 뭐 상장하면 몇 배를 벌게 될까요? 쿠팡이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으로 자본금이 한 11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액면가 10,000원이라고 돼 있던데 어쨌든 이게 미국에 상장을 해서 한 30조 정도로 된다고 치면 처음에 투자했던 분들은 3,000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한 최초 납입 자본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그 펀딩 받고 뭐 증자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그 소프트뱅크에서도 뭐 1조 원 밸류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어왔으니까 최초 투자한 그 주주분들도 희석이 됐죠. 그러니까 평균 매입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분율도 훨씬 낮아졌죠. 김범식 의장도 마찬가지처럼. 자, 그렇다면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투자하면 뭐 제일 많이 주식을 확보할 수 있고 제일 싸게 되는 거네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정답이지만 처음에 투자해서 뭐 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처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아파트도 아까 음마 아파트 보셨겠지만 지금 그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그 최초에 사는 사람이 그 분양가에 산다고 치면 이제 처음 사는 사람이 이제 분양가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 시세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뛰고 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놓은 자산이 이제 불어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980년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파트도 분양가에 사고 또 삼성전자 주식도 한 100원 뭐 전후에 아주 싼 값에 또 살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봅시다. 1980년도에 그 예금 금리가 예금에 넣으면 이자를 이만큼 줬어요. 18% 무지하게 높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28%더 무지하게 높죠.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폐가 많은 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명목금리, 예금금리에서 물가상승 좀 뺀 거니까 이자를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 이자가 높지를 않다는 얘기죠. 물가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돈 값어치가 없어지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떨어지는 만큼 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 만큼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 1980년도뿐만 아니라 100년 전이나 또 40년 후나 20년 후나 변함없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돈은 이제 계속 찍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재화나 무슨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은 발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자산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부동산 돈이 있으면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사면 되는데 이거는 뭐 돈이 모질라고. 주식은 회사 설립할 때 많이 사면 되는데 뭐 그럴 만한 회사 알지도 못하고 뭐 우리가 이제 뭐 본인이 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거 사고 싶은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두렵고. 자, 주린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회사들처럼 그 크고 우량하고 또 그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 없이는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회사,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만 이거를 이제 최저가에 질 싸게 살려고 하고 또 조금 떨어지면 물리면 뭐 엄청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이게 못 사게 되는 거고. 존니 아저씨 말씀대로 커피값, 자동값, 차값 뭐 이런 거 아껴가지고 요즘같이 또 악재가 생겨가지고 뭐 그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타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는 이 개념과 다르게 제가 이렇게 앞에 쭉 쉽게 설명드린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공부하실 수 있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종목 찾아서 이렇게 단타 매매도 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 또 그 단타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주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한 중기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건 뭐 현대차 그룹의 그 IT 서비스 회사예요. SI 회사죠. 그러니까 뭐 삼성 SDS나 LG CNS 같은 회사인데 이게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거는 4월 달에 그 다른 그 소프트웨어 두 개 회사가 있어요. 현대 MM소프트, 그 다음에 현대 오트론. 요게 그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개 회사가 합병을 하게 돼요. 합병 기일이 4월 1일이고, 합병 신주 상장이 4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합병 전에 이제 거래 정지도 하겠죠. 근데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 그, 기존의 IT 서비스 기업에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조금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각자 흩어져 있던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한데 이제 뭉쳐놓는 그런 개념이 되고, 야, 이렇게 되면 합병산 3사가 내는 매출이 대략 연간 한 2조 원 이상 나올 걸라고 뭐 발표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은 한 1,000억 이상 나올 거로 보고 있죠. 앞으로 어차피 이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로 거듭 태어나려면 사실상 뭐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자율주행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또 인공지능의 그런 개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되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대략 바텀 라인이 여기에요. 한 12만 원대 초중반이죠. 지금 주가는 그 조금 더 전체 시장은 하락했는데 금요일 날도 저가에서 이제 조금 올려서 양손으로 끝내는 모양을 보였죠. 이게 합병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하드웨어 회사들이 올라간다면 좀 더 이제 이 가벼운 이 시총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 회사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주말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연휴 편히 쉬시고 또 제가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오도록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감사합니다.